일본군이 위안부 관련 재차 도발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거죠. 성내가 아니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적었다. 네네. 정상 이제 우리가 뭐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 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이어서 뚱블리 정상근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이 음향 효과? 아, 네, 사운드. 네. 딱 뚱블리보다는 맞는 것 같아요. 뚱커벨보다는 좀 무거워 보이네요. 아니 뭐 대놓고 돼지 소리인데요. 저는 돼지란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오늘 조간 신문 일면에 그 사진들 다들 보셨죠? 그 홍콩에서 어제 시위하다가 왜 경찰이 정복을 입은 교통 경찰이 네네. 권총으로 까만 복면을 한 그 젊은 시위 청년한테 총격 가하는 그 장면. 야,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예. 좀 그 청년이 그냥 비무장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시위라고 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나무 막대기라도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한 아무것도 거는 이제 복면한 거고요. 네, 복면밖에 없었고. 어제 그 학생들 그 시위가 그거였잖아요. 교통 그 방해 시위. 네네. 파업 중이니까 네. 차량 흐름 끊으려고 교통 경찰이 거기 가지고 총을 쏴대. 야, 정말 무서운 데입니다. 이 팔다리도 아니고 가까운 데서 이제 그러니까요. 불을 향해서. 저는 어제 그 화면 보면서 이 천안문 사태 때가 기억이 났거든요. 탱크로 이렇게 막 밀어붙였던. 네.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저는 이 중국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81년도에 YS 김영삼 대통령이 자택 연금이 됐을 때 그 경찰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을 가둘 수는 없어. 네. 저는 이 민주화를 위하는 자유를 원하는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또 광주 생각도 나더라고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시사 퀴즈 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 소장님 오늘 네.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내용입니다. 네.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이 정경심 교수는 지난달 23일 이게 전자등록상으로 23일 기준입니다. 일단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열흘간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 구속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소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추가 기소를 해야 하면 구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 경찰에서는 몇 가지 사안들을 덧붙여서 이 기소를 했죠. 네. 네. 새롭게 추가된 혐의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자, 뭐 뚱블리 기자 뭡니까? 이 추가된 혐의는 이제 사기, 뭐 증거인멸 교사, 뭐 금융실명법 위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일단 사기는 이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건 아니고 네. 이 기존의 혐의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좀 이 차원에서 네,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13년 10월에 그 영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턴 2명분의 인건비 총 320만 원을 타냈는데 네. 이게 이제 허위로 신고한 거다 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이거를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또 사기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사기로도 기소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경심 교수가 이 투자비리 의혹이 연루된 이 사모펀드 운용사 이 코링크 PE 직원들로 하여금 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난 그 정도고요. 그리고 어제 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그러니까 새롭게 드러난 혐의였는데, 금융실명법 위반.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뭐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차명으로 증권 투자했다는 네, 거예요.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통장에 뭐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는 건데, 근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제 타인 3명이 이 3명이 은행 거래를 했지만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실제 투자자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넣었다 뺐다 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조국 장관이 어제 전 장관이 별도의 입장을 페이스북으로 내놨죠? 네, 조목조목 대상을 또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을 내었는데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제 분석인데 대통령을 향해서는 또 이런 의미의 이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예. 그런데 검찰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 저희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에서 검찰은 그렇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옥죄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지층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이것이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겠다. 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 페이스북을 아주 조목조목 분석을 네, 하셨군요. 눈이 뚫어져라고 아, 쳐들어왔습니다. 눈이 뚫어. 거의 지금 충혈된 상태인데 예. 모니터가 뚫어져야 되니까. 아주 지금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예. 이게 뚱크벨의 이 녹색 초록 옷을 입고 온 것이 아주 잔디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어디 있어요 그 문자가? 지금 저기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 오 그래요? 네. 네. 저기요 찰떡. 네네. 여기에 집중하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에밀레 종소리가 뚱 소리 났습니다. 뚱하네. 두 번째 무게 있는 수 뚱블리 기자 전해주세요. 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이제 다시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은 오보라고 부인을 했죠. 네, 이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이 경향신문 보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기존의 선거법 개정안이 이 지역구 225석, 이 비례대표 75석이었는데 민주당이 지역구 240석, 이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제 다른 당 의원들을 뭐 하나하나 만나고 있는데 뭐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뭐 다른 정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래도 이 지역구가 줄면은 이 호남이나 영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내심 불안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뭐 12월 예산안 처리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등 이 사법개혁 입법 처리가 중요한데 이 다른 야당들이 요구하는 이 선거법도 같이 통과를 시켜야 하고 그래서 이런 수정안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오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원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뚱블리 기자. 네. 목감기 걸렸죠. 네, 지금 목감 뚱블리. 물 좀 마시고 계세요. 저도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상태가 네네. 네. 안 좋은데. 우리가 웬만하면 이렇게 목이 두꺼워서 잘 감기는 안 걸리는데 그래서 한번 파고들면 지독하게 걸립니다. 하고들면 지독하죠. 네. 네. 자, 뚱크벨. 네. 민주당은 일정대로 법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40 그리고 비례 60석,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제한한 적 없다. 오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게 상당히 또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오보라고 또 재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닌 것인데 현역 의원 반발이 큰 지역구 의석수는 덜 줄이고 비례대표는 덜 열린다. 이게 상당히 이 정의당 쪽에서 봤을 때는 발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네. 말이냐.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좋자고 하는 이게 수정안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그런 적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네.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인데요. 네. 11월 27일이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쫓기는 듯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정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는데 이 공수처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상근 기자 앞으로 네. 법안 처리 일정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27일에 그러니까 이번 달 27일에 이 국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고요. 수요일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네.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대로 공수처 등 이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마도 이 법안들을 같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오늘도 그 12월 3일 이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안 처리 시점이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서 좀 국회에서 한번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12월 초 참 국회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네네. 배 소장님, 네.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때요? 의원직 총사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자유한국당은 제외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안에 대해서 동참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본 적이 없다. 네. 어디까지나 선거법은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인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이 모였을 때 한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이에 또 고성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어떤 형태의 변형 또 변신 이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일본이 자꾸만 또 도발을 해오네요. 왜 이럴까요? 예. 일본군이 위안부 관련 재차 도발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거죠. 성노예가 아니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적었다. 네네. 그러니까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적었다고 하네. 이거는 일본의 지극히 이 정략적이고 또 편의상의 이 설명일 뿐인 것이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라는 것은 모두가 또 인지하는 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일본의 책임을 면피할 수 없는 것이고 네. 특히 이 부분을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일본 쪽에서 상당히 우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쪽에서도 이것을 인정했다. 근데 한국 쪽에서 누가 인정을 했느냐. 윤미향 이사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건 우리 국민 전체가 대표해서 이것을 인정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 이제 우리가 뭐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외교부가 뭐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한국 정부가 동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이 한국 정부가 쓰는 공식 명칭임을 지적했을 뿐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예. 한마디로 호칭을 이 위안부 피해자로 통일한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마치 이 잔혹한 범죄가 성노예는 아닌 것처럼 인정한 것으로 이 호도를 일본이 이제 한 셈이죠. 네. 이런 가운데 문희상 의장이 1+1+ 알파를 해법을 내놨는데 반발이 네. 크다고요? 그럼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왕사제 촉구하는 발언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본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또 하나의 제안으로 1+1+ 알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모두 배상에 이 책임지는 입장을 지고 또 일본 기업의 민간 배상금으로 이제 피해자를 배상해주는 기금으로 피해자를 배상해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것도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플러스 한중일 여기서 이 소매를 끄댕겨 잡으면서 이야기했던 11분간의 환담에서도 사실 이 논의가 된 건 아니었었고요. 네. 한편으로 우리도 이걸 사실은 이게 대표성 있게 가져간 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쪽도 못 받아들이는 반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미향 이사장도 이것조차 우리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상 기자. 일본이 네.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계속 미국을 움직여갖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본인들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미국을 움직여서 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게 또 미국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마침 또 내일 모레 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데 네. 와서도 아마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뭐 재검토하라 뭐 이렇게 좀 압박을 할 것으로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미국 합참의장도 뭐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소미아 연장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데이비드 스티웰 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5일에서 7일 한국을 방문해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길 원한다. 이것이 네.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고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좀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뭐 무역 협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뒤집었는데 이거를 유지한 채로 우리한테는 뭐 지소미아를 계속 뭐 유지를 하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역시 뭐 이렇게 쉽게 좀 물러서지는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미 합참의장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 연장을 압박하고 있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한 이게 뭘까요? 자, 뚱커벨 힌트 좀 주세요. 네, 네 글자인데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달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인 제공은 일본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터무니없는 경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양국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느냐 땡땡 땡땡. 네. 근데 우리가 약간 들어보면은 네 글자 중에 뒤에 두 글자는 마마미야 이 비슷합니다. 마마미야? 마마미야. 네. 이 마마미야 이게 22일 날인가 23일 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땡땡 미야.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